라운드 하루 전날 택배가 도착합니다. 새 드라이버입니다. 몇 달을 고민하다 결국 카드를 긁었습니다. 박스를 열고 헤드 커버를 벗깁니다. 손에 한번 쥐어봅니다.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헤드 소리도 다릅니다. 거실에서 몇 번 스윙 연습을 해봅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안 옵니다. 내일 이걸로 첫 티샷에 달린다는 생각만으로 설렙니다. 다음날 1번 홀입니다. 티에 공을 올리고 새 드라이버를 뽑아듭니다. 어드레스를 하는데 평소보다 자신감이 붙습니다. 스윙을 합니다. 공이 쭉 뻗어나갑니다. 평소보다 20m는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운반자가 한마디 합니다. 오, 좋은데요? 그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합니다. 페어웨이를 걸어가는 발걸음도 평소보다 가볍습니다. 그날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스코어 카드에 92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시즌 평균이 97이었으니 5타가 줄었습니다. 집에 가는 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채가 좋아야 되는구나. 진작 바꿀 걸 그랬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그 5타는 채 때문이었을까요? 같은 사람이 같은 골프장에서 같은 날씨에 쳤다면 채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 확실히 뭔가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착각을 만드는 이유를 5가지를 짚어보고 마지막에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채를 사고 몇 달 뒤에 실제로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숫자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장비병 걸린 사람을 놀리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새 채를 사면 다음날 라운드부터 잡습니다. 골프백에 새 우드 하나 들어가는 날은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골프 치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겪는 심리입니다. 그러니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동안 하나만 같이 해보시죠. 최근에 새로 산 장비나 골프웨어가 있으시다면 그날 라운드가 유독 잘 풀렸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5개를 다 보고 나면 그 좋았던 하루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5개는 전부 골프용품점 매장 조명 아래에서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 신호가 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라운드 중에 이 드라이버로 티샷을 6번 잡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중 2번은 정말 잘 맞았습니다. 3번은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한 번은 오히려 슬라이스가 나서 러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채 정말 잘 나가요. 아까 8번 홀에서 보셨죠? 6번 중에 2번 잘 맞은 순간만 입에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 4번은 이미 흐릿합니다. 슬라이스가 났던 그 한 번은 아예 언급조차 안 됩니다. 피터 왓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아주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에게 숫자 3개, 예를 들어 2, 4, 6을 보여주고 이 숫자들이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참가자는 자기 나름의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에 맞는 다른 숫자들을 제시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그냥 오름차순의 숫자였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는 짝수만 2배씩 커지는 규칙, 같은 훨씬 좁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설에 들어맞는 숫자만 계속 시험해봤습니다. 규칙을 깨트릴 만한, 즉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숫자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기 가설을 확인해줄 증거만 적극적으로 찾고 반박할 증거는 애초에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 드라이버를 산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가설이 하나 세워집니다. 이 채는 좋은 채다. 그날부터 뇌는 이 가설을 확인해줄 샷만 열심히 저장합니다. 슬라이스가 난 샷은 오늘 내가 스윙을 잘못했다고 처리되고 잘 맞은 샷은 역시 이 채라고 처리됩니다. 같은 사람, 같은 스윙인데 결과의 해석이 완전히 갈립니다. 채를 바꾸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늘 일어나지만 채를 바꾼 날은 유독 이 편집이 심해집니다. 재밌는 건 이 편집이 그날 저녁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그 라운드를 다시 떠올려 보면 잘 맞았던 2번의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나머지 4번은 아예 없었던 일처럼 지워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채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더 좋아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착각의 타수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새 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가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 드라이버를 살 때 우리는 보통 이전 모델보다 더 비싼 걸 삽니다. 매장에서 이런저런 모델을 들어보다가 결국 가장 최신 라인, 가장 비싼 라인 쪽으로 손이 갑니다. 그리고 그 비싼 값을 치른 순간부터 은근한 기대가 생깁니다. 이 정도 됐으니 확실히 다를 거야. 댄스 에리얼리와 리베카 웨이버라는 연구자들이 2008년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전기 충격으로 통증을 준 뒤에 새로 나온 진통제라며 알약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사실은 아무 효과가 없는 가짜약,
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는 이 약이 개당 2.5달러짜리 신약이라고 알려졌고 다른 그룹에는 10센트짜리 할인된 약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통증 완화 효과를 측정해보니 비싸다고 들은 그룹이 훨씬 더 큰 통증 완화를 보고했습니다. 똑같이 아무 성분도 없는 약인데 말입니다. 값이 비쌀수록 더 잘 들을 거라는 기대 하나가 실제 체감 효과를 바꿔놓은 겁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제로 느끼는 효과도 커집니다. 골프채도 똑같습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주고 산 드라이버를 손에 쥐면 스윙에 들어가기 전부터 몸에 힘이 덜 들어갑니다. 이건 이미 검증된 좋은 채니까 나는 그냥 평소대로 휘두르면 된다는 안도감이 생기고 그 이완된 상태가 실제로 스윙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골프에서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미스가 나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채가 좋아서가 아니라 채가 좋다고 믿어서 몸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스윙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실험에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들에게 두 약이 사실 같은 성분이라는 건 알려줬더니 그제야 사람들은 자기가 느꼈던 통증 완화가 진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자기가 느낀 효과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골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옆에서 그거 사실 가격 차이만큼 성능 차이는 안 난다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날 느낀 편안함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 타 더 얹겠습니다. 지금까지 5타입니다. 이번엔 채가 아니라 옷 얘기입니다. 새 골프웨어를 사서 처음 입고 나가는 날 유난히 자세가 반듯해지고 스윙 전 루틴도 평소보다 여유롭게 느껴진 적 없으십니까? 클럽하우스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매무새를 다듬게 되고 걸음걸이도 조금 달라집니다. 애덤 갈린스키와 하조 애덤이라는 심리학자들이 2012년에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흰 가운을 입힌 뒤 주의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게는 이 가운이 의사가 입는 가운이라고 설명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냥 화가가 작업할 때 입는 가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의사 가운이라고 들은 그룹의 주의력 과제 성적이 훨씬 좋았습니다. 심지어 가운을 아예 안 입고 옆에 걸어만 두고 본 그룹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입어야만 그리고 그 옷에 의미가 부여돼야만 인지 능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옷을 입은 인지, 인클로드 코그니션이라고 부릅니다. 새 골프웨어를 입으면 우리 머릿속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옷을 입은 나는 준비된 골퍼다 라는 자기 이미지가 살짝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티박스에 올라섰을 때의 자세, 루틴, 심지어 표정까지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스윙 메커니즘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스코어 카드에 숫자로 찍히니까 우리는 그걸 옷 덕분이라고 정리해버립니다. 새 상하이를 맞춰 입고 새 모자까지 눌러쓴 날. 스타트하우스 거울을 비친 내 모습이 평소보다 그럴듯해 보였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의 만족감이 첫 홀 티샷까지 이어집니다. 옷장에 걸려있던 그 채가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순간 내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가 스윙에 영향을 준 겁니다. 한 타 더 붙이겠습니다. 6타입니다. 이번엔 조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새 드라이버를 사고 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구매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몇 달을 고민하고 여러 매장을 돌아보고 후기를 검색하고 마침내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상당한 노력이었으니까요. 마이크 노턴, 데니얼 모촌, 댄 에리얼리 세 사람이 2011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이케아 가구를 직접 조립하게 하고 그 가구에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이미 조립된 똑같은 가구를 보여주고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결과는 확연했습니다. 직접 땀 흘려 조립한 사람들이 그 가구에 훨씬 더 높은 값을 매겼습니다. 물건 자체는 똑같은데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사실 하나가 그 물건의 가치를 부풀립니다. 이케아 효과라고 부릅니다. 새 드라이버는 조립까지는 안 하지만 결제 전까지의 그 긴 고민과 비교, 검색 자체가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들인 만큼 우리는 그 채가 실제로 좋았다는 증거를 자꾸 찾게 됩니다. 그날 라운드에서 잘 맞은 샷 몇 개를 훨씬 크게, 훨씬 결정적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하니까요. 만약 그날 스코어가 안 좋았다면 우리는 채가 아니라 그날의 몸 상태나 그린 컨디션을 먼저 탓합니다. 좋은 결과는 채 덕분, 나쁜 결과는 그날 탓. 이 구분도 결국 내가 산 물건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주변에도 티가 납니다. 새 채를 산 사람에게 그 채 어때요?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좋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별로예요? 라고 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돈을 썼는데 별로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선택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비 후기는 늘 실제보다 후하게 나옵니다. 또 한 타 붙이겠습니다. 7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 4개를 전부 하나로 묶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 드라이버로 친 첫 라운드에서 92타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채는 좋은 채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딱 한 번의 관찰입니다. 표본 하나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모스 트버스키와 데니얼 카너먼이 1971년에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소수의 법칙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수의 사례만 보고도 그게 전체를 대표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동전을 5번 던져서 앞면이 4번 나오면 사람들은 이 동전이 앞면이 잘 나오는 동전이라고 쉽게 결론 내립니다. 표본이 5개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통계를 다루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조차 이런 판단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이 연구의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골프도 똑같습니다. 딱 한 라운드, 그것도 컨디션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그날따라 그린이 유독 관대했을 수도 있고 동반자들이 편해서 긴장이 덜했을 수도 있는 그 하루를 놓고 우리는 채 하나의 성능을 판단해버립니다. 5번, 10번을 쳐봐야 알 수 있는 걸 딱 한 번만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그날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이 채 진짜 좋아요 라는 한마디로요. 그 한마디를 들은 동반자가 다음 달에 같은 채를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첫 라운드에서 우연히 잘 맞으면 똑같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표본 하나짜리 결론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지막 한 타를 더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채 덕분이라고 믿게 된 타수는 총 8타입니다. 92타에서 8타를 빼면 84타.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미 84타 실력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장비 업그레이드는 다 의미 없고 결국 다 내 착각이라는 거냐? 아닙니다. 단발 개수, 무게중심, 샤프트의 강도, 이런 물리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은 스윙 스피드로 쳤을 때 채에 따라 비거리가 몇 미터씩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고 몸에 맞지 않는 채로 몇 년을 치다가 제대로 피팅을 받고 나서 정말 편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비가 주는 실제 효과 자체를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특히 몸에 안 맞는 길이나 무게로 몇 년을 쳐온 경우라면 제대로 된 피팅 하나가 정말로 스코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심리가 아니라 물리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장비가 실제로 만들어주는 물리적인 차이는 생각보다 작은데 우리가 그날 느끼는 체감 효과는 지금 살펴본 5가지 심리 때문에 훨씬 크게 부풀려진다는 겁니다. 실제 효과는 한두 타인데 체감 효과는 8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체감 효과를 실제 효과라고 믿고 다음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드라이버, 아이언, 퍼터, 웨지까지 한 세트가 통째로 바뀌어 있는데 정작 스코어는 제자리인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골프 채널이나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봅니다. 3년 동안 채를 5번 바꿨는데 핸디캡은 그대로다. 이건 그 사람이 유난히 둔감해서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가지가 매번 새 채를 살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장비는 스윙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그날 하루는 정말로 잘 풀립니다. 힘도 덜 들어가고 자세도 편해지고 실수도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문제는 그 좋은 하루가 채 덕분인지 마음 덕분인지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선 영상에서 스코어 카드는 성적표가 아니라 진단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새 장비를 산 뒤에 좋은 라운드는 그 장비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날 하루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에 더 가깝습니다. 성적표라면 이 채가 몇 점짜리인지를 알려줘야 하는데 진단서는 그날의 내 컨디션만 알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새 채를 사고 잘 친 날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할 건 채의 성능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티박스에 섰는가? 몸에 힘이 안 들어갔던 이유가 채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그날따라 마음이 편했던 건지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물건을 바꾸면서 같은 편안함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다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사라지고 또 새로운 물건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새 채나 새 골프웨어를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설렘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골프를 계속 즐겁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대신 하나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새 장비를 사고 나면 첫 라운드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딱 5라운드만 스코어를 기록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메모장에 날짜와 스코어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5개의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92타 기억하시죠? 그 라운드 이후로 같은 드라이버로 5번을 더 쳤습니다. 결과는 97, 99, 96, 98, 97이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97.4타입니다. 새 채를 사기 전 지난 시즌 평균 97타와 거의 똑같습니다. 첫 라운드의 92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좋은 기억이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다만 그게 채의 실력인지 그날의 마음인지는 5라운드를 더 쳐봐야 비로소 보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하나 더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큰맘 먹고 사기 전에 프로숍에 데모 클럽을 빌려서 딱 한 라운드만 먼저 쳐보시는 겁니다. 그 한 라운드로 결론을 내리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한 번의 좋은 느낌만으로 몇백만 원을 결제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조금 더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설렘은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미 완성됩니다. 그 설렘을 조금 늦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골프채라는 단어를 지우고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다른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새 다이어리를 사면 며칠은 계획을 정말 꼼꼼하게 지킵니다. 새 운동화를 사면 며칠은 헬스장을 안 빠집니다. 새 다이어트 앱을 깔면 며칠은 식단을 철저히 기록합니다. 새 노트북을 사면 며칠은 미뤄뒀던 일들을 몰아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며칠이 지나면 슬며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며칠의 좋은 결과를 그 물건의 효과라고 믿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의욕이 떨어지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또 새 물건을 찾습니다. 운동화를 하나 더 사고 앱을 하나 더 깔고 다이어리를 또 바꿉니다. 하지만 사실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 그 자체가 만든 효과일 때가 많습니다. 물건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효과가 물건에서 온 건지 마음에서 온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다음에 정말 필요한 게 새 물건인지 아니면 며칠 더 유지할 마음가짐인지를 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1월 초에 새 다이어리를 사고 계획을 빼곡히 채운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2월이 되면 그 다이어리는 서랍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이어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이 딱 그만큼의 시간만 지속됐던 것 뿐입니다. 골프채도 다이어리도 운동화도 본질은 같습니다. 물건은 방아쇠일 뿐이고 정작 총알은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새 채가 실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새 채를 산 그 마음이 며칠 동안의 좋은 스윙을 만들고 우리는 그 며칠을 채의 성적표로 착각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역시 장비빨이라고 말하면 이번엔 속으로 한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정말 채였을까요? 아니면 그날의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사신 장비나 물건 중에 정말로 결과를 바꿔준 게 있으셨나요? 아니면 돌이켜보니 그저 마음이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읽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